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정신 차려보니 많은 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것들, 현상적인 것들에 익숙해져 가며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나를 숨기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 관계도 뒷전인 것 같고 심지어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의 아이들은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반면 미디어가 발전된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일방향적이고 즉각적인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미디어 속에 갇힌 차가운 사회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정서와 감성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인형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닌 인형 주인의 마음도 치유해주는 인형병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한 아동센터. 오늘은 무슨 수업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어제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 물건과 관련된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은 저번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선물로 사주신 펜이에요. 이 인형은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카드 인형이에요. 이 큐브는 언니랑 매일매일 가지고 놀던 큐브예요. 엄마! 이 인형은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던 인형이에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소중한 친구예요. 아유라, 인형병원이라고 알아? 몰라요. 아픈 인형을 치료해주는 인형병원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맡겨볼까? 네. 핑크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유리는 핑크를 인형병원에 보내기로 합니다. 핑크가 아프지 않고 예쁘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형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주는 인형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아침 10시에 진료를 위해 출근하십니다. 오늘도 인형병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기자기한 인형들로 가득 차 있는 인형병원. 수수공방을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인형 디자이너 안성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오래되고 낡은 인형을 수리하고 있지만 가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공방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니트 인형이었는데 그 인형을 좀 고쳐주면 안 되겠냐고 간곡한 부탁이 왔어요. 근데 그 인형을 다른 곳에서 수선을 맡기려고 하니까 굉장히 안 된다고만 퇴짜를 맞으셨다고, 그래서 꼭 여기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거를 처음으로 받게 되었는데 받고 치료해 줬는데 너무너무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운영하게 됐고 그때부터 쭉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인형을 고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원단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낡아 있기 때문에 구멍도 많이 나 있고 고치면 고칠수록 계속 구멍이 난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도 그거를 섬세하게 작업을 했을 때마다 고객분들이 알아주시고 반응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유리가 보내온 핑크가 인형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수공방인데요. 핑크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는데 솜 가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가운데 배 부분이 뜯어져서 여기도 봉합해야 될 것 같아요. 옷은 전체적으로 낡았는데 이것도 새로 하길 원하시나요? 사장님은 인형을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눈과 입과 귀를 선물하고 다친 곳을 꿰매주며 낡고 허름했던 인형을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여기가 1번실. 여기 2번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여기 다 2번에 있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여기 좀 심각하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찢어졌는데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예 살이.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내가 재창조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할 줄 알아야죠.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걸 다시 축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인형을 맡길 때 이제 원단을 다 갈게 됐는데 그 간 원단을 그냥 보관하고 싶지 않다. 꼭 인형 몸속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형한테는 좋지는 않아요. 그 원단이 그 안에 이제 솜이랑 섞여서 들어가 있는 건 좋지는 않아서 저희가 따로 심장을 제작해서 심장을 이식해드리는 영. 사장님은 인형 주인들의 마음을 알기에 2가지의 원칙을 정해놓으셨다고 하는데요. 첫째, 인형의 모양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똑같이 복원하듯이 고친다. 둘째, 세밀하고 견고하게 수리해 인형 주인이 10년, 20년을 만족하게 간직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아이들이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오는데요. 그 인형을 고쳐줬을 때마다 리뷰나 후기 같은 걸 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걸 읽어보면 제가 치료해준 마음보다 그분들이 감동받은 마음이 더 커서 많은 글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더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는 계기로서 계속 이 일을 끊지 못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치료 차트가 있는데 요거 신바 거 이거 귀엽겠다.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모아두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핑크가 새롭게 태어났네요. 네, 핑크가 다 붙여졌어요. 여기도 다 봉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배 쪽도 치료가 잘 됐고, 목욕이 잘 돼서 잘 지워졌어요. 깨끗해졌죠? 그러면 혹시 인형 가지고 놀아요? 아니요. 그걸 유치한 걸 왜 가지고 놀아요? 나는 똑같은 생각이야.
진짜로? 그러면은 가지고 자는 그런 인형 같은 거 없어요? 그거 왜 가지고 자요? 그럼 몰래 핸드폰 보면서. 요즘에 인형병원을 운영하면서 애착 인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보호자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머니들의 고민이 아닌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핸드폰을 쥐어주자니 아이의 정서에 안 좋을 것 같고, 뭐 TV를 켜주자니 그것도 정서에 안 좋은 것 같고, 인형을 쥐어줬더니 애착도가 너무 높아서 애착 증세가 생기는 것도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이가 컸을 때 핸드폰이나 TV를 보거나 하는 것보다 컸을 때 내가 그때 인형을 갖고 놀았는데 인형이랑 떨어지기 싫었어 하는 추억을 주는 게 훨씬 아이의 정서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이와 어떻게 좀 더 소통할까, 아이와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느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소년 7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의 미디어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 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애착 인형이라는 것은 양자 분리되는 시점에서 생기는 그 아이들만의 불안 혹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고 양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었던 그런 애착 대상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인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애착 인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분리 불안에서 나오는 불안감, 약간의 우울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스스로 해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또 심리적인 상태를 스스로가 이렇게 안정시키고 유지하면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또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는 이런 팝콘 브레인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인형이나 이런 장난감들이 줄 수 있는 아이들의 인지 발달 혹은 사회성 발달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미디어를 좀 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빵원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냥 한낱 인형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정말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나만의 친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뇌는 기억을 할 때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추억과 좋은 추억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그 짧은 추억은 기억을 초월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유의미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 잊혀진 추억을 고쳐주는 인형병원. 우리는 진정한 소중함과 추억을 잊고 살고 있진 않을까요? 소중한 추억을 위해 오늘은 아이들에게 인형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